안녕하세요. 박수복의 예술기행 박수복입니다. 요즘 그림을 통해 삶의 위로를 받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예술기행에서는 우리에게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로와 감동을 주는 여러 작품들과 작가님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손님은 바로 김동석 화백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작품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삶의 모토, 살아가야 될 이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작품이 이렇게 4점이 한 작품인 거죠? 네. 어머니의 사계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요. 어머니의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어떤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96년도에 첫 개인전 할 때 발표했던 작품인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뒤에 작가로서 어머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작한 작품이 어머니의 사계라는 작품. 겨울,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일기라든지 어떤 그 시를 뒤에 배경으로 문자주상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아주 따뜻하게 보이는데요. 네. 작가님에게 더 의미 있는 작품이었겠어요? 네,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계절의 시작을 보통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는데 저는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봄에 싹을 틔우려면 겨울에 땅에서 자기 어떤 그 씨앗이 생명력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모진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낸 씨앗만이 봄에 이렇게 싹을 틔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계절의 시작을 저 자세하게 보면 하얀 눈밭 아래 씨앗 형태가 약간 보이는데요. 저 씨앗이 이제 봄이 됐을 때 이렇게 싹이 틔우는 저 싹이 발아해서 꽃을 피우고 저 꽃의 중심에는 또 다른 열매가 맺혀 있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하는 그런 그 삶을 사계절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네. 김동석 작가님 어머니의 사계라는 작품 중 먼저 살펴봤습니다. 작가님 작품 하면 또 독보적인 작품이 있잖아요. 바로 석가불식, 또 숲을 꿈꾸다. 최근에 발표하신 작품인데 단연한 화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은 이제 석가불식 숲을 꿈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1회 때 했던 작업들 그다음에 2회, 3회 쭉 지금까지 22회 개인전을 발표한 작품인데 그동안 평면에 이제 씨앗들을 이렇게 오브제로 차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씨앗들을 좀 끄집어내서 거대한 씨앗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스케치를 통해서 지금 같은 큰 씨앗을 이제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저 씨앗 자체가 석과라는 것은 큰 씨앗 이런 것을 의미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석과불식이라는 것은 큰 씨앗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또 작가로서 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석과불식 씨과일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강인한 메시지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석가불식의 의미처럼 씨알이 좀 새로운 생명을 재탄생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작가님 작품의 특징이 바로 씨앗이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복숭아 씨앗을 빼고 남은 복숭아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또 다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작업실에 보관돼 있기도 하고, 네. 뭐 선물해 드리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일은 다 어떻게 다 먹으셨습니까? 아니요. 제일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제가 먹던 과일을 남겨서 네. 씻어서 말려서 이제 작품에 쓰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거대한 씨앗을 그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먹고 주변에서 뭐 씨앗들을 가져다 주는 오. 씨앗 가지고는 이렇게 양 자체가 불가능해서 저 수소문을 해서 네. 이렇게 농장에서 씨앗을 구해와 가지고 네. 조형 작품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작품을 수년 동안 작업하시면서 여러 번 고비가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까, 이래도 되나 하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으셨는지요? 사실 우리 박수호 화백님께서도 작업을 수년 동안 해오셨겠지만 어떤 작가들이나 느꼈던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작가들이 내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순탄하게 왔겠습니까? 그죠. 항상 그 우여곡절들도 참 많았을 텐데 그런 그 우여곡절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품 하실 때 느끼는 감정이나 감성, 그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석가불식이라는 작품을 제작할 때는 제가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이 센치 개념을 정확해야지 가로 세로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스케치를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턱대고 진행을 한번 해보자. 무모한 도전을 했었는데 뭐 생각 이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저도 참 이렇게 흡족한 마음에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씨알 하나하나를 꿰가지고 큰 거대한 씨앗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가 않는 일인데 저 그 계획대로 그 이상으로 결과물이 나와서 상당히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왜 다빈치 같습니다. 수학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 이 평면하고 달라서 입체는 여러 가지 계산을 또 해서 작업을 네. 하잖아요. 참 멋지게 감동받았습니다. 네. 혹시 제2의 석가불식 작품을 준비 중이시지는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씨앗을 오브제로 한 작업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그 구상이 어떻게 구상이 결과가 나올지 또 조형물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도 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을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길 어디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제작한 작품인데요. 그동안 이제 여행길에서 만났던 길들을 주제로 해서 저는 길들을 보면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다시 또 이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지평선인 듯 수평선인 듯 이어지는 저는 길들을 보면서 우리네 삶과도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 길 그러면은 가보지 않는 길은 다들 두려워하는데 분명히 저 길에는 뭔가 희망이 있을 것이고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목 자체도 길 어디에도 있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 작품이 작가님에게는 더 의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개 속이잖아요. 네.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의 직업이고.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하기 전에는 되게 불안정한 삶, 항상 그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두려움, 네. 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작업을 한다면 뭔가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중하고도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부정보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해 줬을 때 대중들도 희열을 갖고 어떤 힐링의 느낌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내 스스로에 대한 자문자답이기도 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 길을 찾으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대목이 있는데 찾아가는 중이죠. 아, 그런가요? 네. 그 작가님의 작품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작가님 제가 작가님 고향 가봤잖아요. 네. 순천만 정말 환상이었어요. 네. 아마 그 유년 시절에 그 자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마 우리 작가님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새삼 느끼는 게 이런 고향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할 일이구나.
그 대대 그런 그 갈대밭들도 보면서 참 좋은 고향에서 좋은 토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김동석 작가면 순천의 드넓은 갯벌 생각나거든요. 네. 그 석가불식에서 나오는 그 씨앗과 생명, 어머니와 또 연결되는 어떤 가족들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머니 그러면 고향이기도 하고 어머니 그러면 그냥 가슴이 막 저미어 오고 어머니 그러면 그냥 안기고 싶은 그런 네. 푸근함.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어머님은 참 대단한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태어나고 김동석이라는 씨앗으로 지금까지 이게 살아내고 있는데 위대한 존재죠. 어머니. 또 고향 같기도 하고. 그 우리 이제 순천만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녔었는데 그 구석구석에 어머니 어떤 그 숨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나를 낳게 해준 것 자체도 참 중요하지도 하고 돌아가셔가지고도 나에게 대한 또 그림의 모토가 되고 또 삶의 어떤 그 의지를 좀 만들어주고 내가 흔들거렸을 때 그 다시 나를 좀 잡아주는 그런 존재가 부모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때는 뭐 핸드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삐삐 문화도 아니었었거든요. 조교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잠깐 나오라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유독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대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바로 이제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꼭 그럴 때 꼭 비가 내리잖아요. 꼭 비가 내려요. 하염없이 울고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순천에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의식이 이제 숨은 쉬시는데 전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뭐 만질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의사가 됐으면 내가 의사가 되었다면 저기 누워 계신 어머니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화가 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대를 다닌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림을 선택했던 게 큰 후회로 남았던 기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이제 보내고 말았는데 그때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 근데 또 어머니로 인해서 오늘의 또 김동석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지금 따뜻한 가정을 갖고 계시고 또 특히 또 아드님이 아주 개째 아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원래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할 때는 약속을 했어요. 이나 미녀를 낳자. 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견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태어나고 바로 또 작은 아들 태어나고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하다 보니까 아이를 빨리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이라도 건강할 때 건강한 아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좀 빨리빨리 가졌는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연년생을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가 자연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됐죠. 두 아이라도 잘 키우자. 그리고 우리 처갓집에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을 좀 키웠는데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딸 가진 사람들이. 딸만 보면 너무너무 또 낳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화가인 직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용기도 안 생기고 마음은 낳고 싶은데 용기가 도저히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둘 아이라도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때 뭐가 되고 싶어 했더니 큰아들은 우리 어진이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고 우리 작은아들 어령이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빠 바보 같은데 저는 진짜로 과학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 줄만 알았어요. 그 꿈을 깬 지가 뭐 몇 해 안 되는데 그 전만 해도 정말로 과학자, 아주 훌륭한 과학자,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될 줄만 알았었죠. 근데 아니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또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횡단도 하셨다는 그런 또 얘기도. 예, 네. 그때도 참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 아이 4학년, 5학년 때 했으니까
그때 이제 미국 LA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처음으로 이렇게 미국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좀 데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학교도 빠지고 뭐 상관없다 그래서 일단 큰 좀 그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또 과학자가 된다 하니 또 그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좀 꿈도 좀 가르쳐 주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나갈 때 이제 국제 면허증을 좀 따서 LA에서부터 뉴욕까지 한번 부자가 한번 네. 횡단을 좀 해야 되겠다. 꿈을 갖고 이제 기획서를 다 짜가지고 이제 LA에 도착했는데 전시 이제 디스플레이 다 끝내놓고 오픈 다 끝내놓고 횡단하려고 이제 차 렌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렌트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려고 렌트를 하냐 그래서 뉴욕을 좀 가고 싶은데 누구랑 같이 갈 거냐 그래서 우리 아들들 둘 데려간다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뉴욕까지 가냐고 그래서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 서울에서 저 부산 가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그렇게 생각했었죠. 네. 야 근데 미국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도 5시, 6시간 걸린대요. 그 거리를 꼬맹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했으니 제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포기를 하고 그냥 비행기로 이제 뭐 미국 여행을 다녀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그때 갔던 미국에 한 달 동안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좀 많이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대통령이 되려면 하버드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또 하버드 때까지 갔다가 그 하버드의 그 정원도 걸어보기도 하고 우리 큰아들 뭐 과학자가 된다 되고 싶다 그래서 바로 또 옆에가 또 MIT 공대가 유명한 그 과학자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바바보 같아 그래서 하버드도 가보고 거기도 가보고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대통령 돼주라 훌륭한 과학자가 돼달라. 네, 그 꿈은 깨졌습니다. 두 개 다 깨졌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의 그 지금 따뜻한 마음, 예술가의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아마 가족들에게 다 스며들어서 굉장히 밝고 예뻐 보입니다. 네네. 우리 작가들은 사실은 이 작업하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 가족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네, 제일 큰 힘이 되죠. 지금 김동석이라는 그 작가로 지금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의 어떤 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작가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 가족을 내가 감동시키지 못하고 내 가족을 내가 치유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림의 어떤 그 또 다른 뭐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 그림을 통해서 가족들이 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거라면 참 좋겠다. 물론 이제 많은 대중들이 저의 작품을 보고 그런 어떤 그 희망이라든지 어떤 자기 꿈을 손 놓지 하고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먼저는 내 가족이 일단 감동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작품들을 보면 이제 화이트 블랙이 좀 나온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들이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그 화이트 블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봤을 때는 그냥 흰색하고 검정색밖에 없으니까 아빠가 화가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 언제가 한 번은 저한테 아빠 화가가 맞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아빠의 그림에 색깔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어린 아이한테 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했던 좀 당황했던 그런 좀 시간들이 있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아이가 그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저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때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이제 그림을 완전 전환을 하게 됐는데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덜어낼 수 있는 것이 뭐 없을까. 그래서 색깔도 좀 빼보자.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자연에서 얻어진 드로잉을 그대로 좀 차용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 끝에
검정색만 가지고 물의 농도를 조절해서 자연에서 얻어진 그 드로잉을 직접 찍어서 그리지 않고 찍어서 탁본 형식으로 찍어서 좀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색깔이 없는 것도 매력적이기도 하고 얼핏 보면 수목화처럼 담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한 20년 가까이를 검정색 물감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그림을 이제 아이가 계속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생각을 좀 나도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내 아이가 감동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마침 이제 몽골 그 문화 행사 때문에 몽골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갔더니 지평선이 끝이 없는 지평선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태어나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 잡초들, 풀들 사이에 길들이 보이는데 야, 바로 저거다. 저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몽고의 들판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칼날을 집어넣고 했더니 이제 그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제 화가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보는 그런 그 시각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색깔이 없으면은 그림이 아닌 것 같고 색깔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야 저게 이제 그림처럼 보였구나라는 그런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들을 좀 읽을 수 있는 참 그런 재미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말씀 중에 그래 내 가족, 내 아이들한테까지도 감동을 주지 못하면 내가 진짜 예술가가 아닌데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식, 내 가족한테 지금은 그런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하니까 저 또한 같이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세대들 보면 안타깝게 예술만 전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미래도 많이 사라지고 또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현실이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학교에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항상 좀 뒤가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들, 강의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 강의가 뭔가 좀 몇 프로 부족한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희망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이 없어지게 되고 순수 미술 쪽이 지원생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저 앞으로 좀 문제가 크겠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작가님과 저희들을 이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박수복의 예술기행에 김동석 작가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참 즐겁고 잠깐 시간을 흘러가 버렸네요. 앞으로 작가님의 그 멋진 예술 창작 또 그 갯벌에서 얻었던 그 에너지, 그 끈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무한히 멋진 작품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